비디오 1번에 이어서 2번 비디오 시작합니다. 조직에서 리더의 성공적인 동기부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동기부여의 핵심은 조직의 리더가 조직의 구성원들의 마음과 가슴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리더는 확실하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십은 조직의 리더가 모범을 보일 때 발휘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가 모범을 보이면 리더를 본받고 싶어하는 감동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리드하세요.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을 파악해서 맞춤 관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성원들의 기대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자신과 구성원 간의 깊은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둘째, 리더는 의사소통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리더는 조직의 살아있는 얼굴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리더에게 의사소통이란 구성원들이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계를 형성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리더는 창조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만큼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도전할 만한 목표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 방법은 없습니다. 리더들은 항상 조직의 상태를 가늠하고 조직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야 합니다. 넷째, 리더는 과감하게 고난을 위임해야 합니다. 고난 위임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고난 위임은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다섯째, 리더는 의미 있게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를 사직하는 직원들에게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상사가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리더가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만 해도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정은 리더십을 일으키는 행위이며 동시에 핵심적인 동기부여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더십 일반 이론 네 번째 큰 주제로 코칭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코칭이란 지도하여 가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칭은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코칭이라는 용어는 커다란 사륜마차를 가리키는 코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사람을 목적지에 운반한다는 의미에서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의미로 변화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지표를 제시해주는 멘토링이나 지식을 전달해주는 티칭,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카운슬링과 달리 코칭은 계약관계를 맺어지고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코칭은 성취를 이루려는 개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동기부여와 믿음을 심어주며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칭은 학습자의 행동의 변화를 유발하며 학습자가 능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과가 떨어질 때 이를 다시 상승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코칭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리더의 능력이므로 코칭 활동은 직원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와 같은 코칭의 과정은 첫째,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한편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둘째,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발전시키며 셋째, 자기 양성을 도모하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칭은 언제 필요할까요? 코칭은 의사소통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과 빠른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코칭 기술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판매량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도록 팀에 동기를 부여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드높입니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코칭은 모든 사람을 팀에 관여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또는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업무의 실수나 비효율적인 방법을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함으로써 성과를 높이고 직원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 아니라 개개인이 강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이끌어줍니다. 코칭과 관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코칭은 조직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과 관리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도구이나 이 둘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는 관리자가 구성원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하달하며 업무 지시 등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팀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을 통제합니다. 반면에 코칭은 팀과 구성원을 이끌어주고 영향을 미치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지시 또는 지침보다는 구성원들과 질문과 논의를 통해서 팀을 이끌어갑니다. 또한 구성원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경청과 지원을 통해서 팀의 발전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코칭의 기본 원칙을 알아봅니다. 코칭의 기본 원칙은 4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첫째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둘째, 권한을 위임합니다. 셋째,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경청자입니다. 넷째,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 코칭의 기본은 서로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의 창조성과 통찰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조직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권한을 위임한다. 리더는 권한 위임을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일이든 자신의 업무에 책임의식을 갖고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어떤 직원이 프로젝트를 부여한 뒤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권한을 준다면 그 직원은 자연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경쟁자이다. 코치인 리더는 부하 직원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쟁자로서 잡념을 떨어버리고 직원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리더는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서 직원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직원들이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청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리더는 서로 다른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게 어떤 목표를 정해줄 것인지 확실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적절한 방법을 직원 스스로 개발하도록 도와줘야 할 뿐 아니라 직원마다 어떤 장점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코칭의 진행 과정을 알아봅니다. 코칭 과정을 준비할 경우 어떤 활동을 다룰 것이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지시와 정보로 직원들을 압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질문과 피드백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코칭의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을 명확히 알린다. 목표를 확실히 밝힌다. 핵심적인 질문으로 효과를 높인다.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반응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직원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한다. 코칭 과정을 반복한다. 인정할 만한 일을 확실히 인정한다. 결과에 대한 후속 작업에 집중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중요한 사항은 메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인파워먼트, 즉 고난이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인파워먼트란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 되도록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인파워먼트, 즉 고난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는 21세기에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더러 존경받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직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많은 리더들이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파워먼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리더는 대체로 단순한 권한 위임만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 내부의 권한 위임이 잘 정착되어 있어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까지 조성합니다. 리더와 조직의 구성원 모두에 의해서 인파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면 인파워먼트는 조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시너지화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끌어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권한 위임이 잘 이루어지면 조직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기회에 대한 큰 기대를 하게 되고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권한 위임이 잘 이루어져서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 되면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치가 나타납니다.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일의 과정과 결과에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나는 정말 도전하고 있고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우리 조직에서는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재미가 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은 매우 대단한 사람들이며 다같이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파워먼트 기대 효과를 알아봅니다. 진정한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 전체의 목적에 헌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방향감과 질서의식을 갖출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권한임을 통해서 조직이 장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여건의 조성.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련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리더는 구성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잘 사용해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둘째, 구성원의 재능과 욕구의 극대화. 권한임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조직의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의 재능과 욕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의 초점. 인파워먼트는 구성원들이 분명하고 의미 있는 목적과 사명에 의해 최대의 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인파워먼트 환경 여건을 살펴봅니다. 효과적인 리더는 각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인파워먼트 여건을 창출하려 합니다. 인파워먼트가 잘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파워먼트 여건들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의 의미 있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이해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능가하기까지 합니다. 리더는 인파워먼트 환경이 가져다주는 혜택과 인파워먼트 환경을 갖춘다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파워먼트 환경에서는 사람들의 에너지, 창의성, 동기 및 잠재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인파워먼트 환경은 사람들의 현상을 유지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인파워먼트 환경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일이며 학습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며 높은 성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성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조성이 되고 개인들이 공헌하며 만족한다는 느낌이 있으며
상부로부터의 지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인파 모드 장애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리더는 인파 모드 장애 환경을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가지 차원의 장애 요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일을 해내는 역량의 결여, 동기의 결여, 결의의 부족, 책임감 부족, 의존성 등입니다. 두 번째로 대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성실성 결여, 약속 불이행, 성과를 제한하는 조직의 규범, 갈등 처리 능력 부족, 승패의 태도 등입니다. 다음은 관리 차원입니다. 관리 차원은 통제적 리더십 스타일, 효과적 리더십의 발휘 능력 결여, 경험 부족, 정책 및 기획의 실행 능력 결여, 비전의 효과적인 전달 능력 결여 등입니다. 조직 차원의 장애 요인은 공감대 형성이 없는 구조와 시스템, 제한된 정책과 절차 등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리더십 관련 중요 개념과 이론을 살펴봤는데 그들은 첫째 리더십의 의미, 둘째 리더십 위험, 셋째 동기부여, 넷째 코칭, 다섯째 권한이 있는 다섯 가지 주제였습니다. 이 주제를 통해서 리더십의 의미와 관련해서 추반되는 중요한 개념을 학습하고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서 한글을 내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차시 강의 주제는 삶의 목표에 대한 자기 기술과 브레인맨 만들기입니다. 이 주제는 말 그대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선정해서 세 줄 정도로 표현하고 그 아래 목표 달성을 하는데 중요한 전략이나 수단을 3개 정도 선정해서 매핑하는 것입니다. 제1주차 수업 구글 클래스룸의 평가 매뉴얼의 방법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참조하면 자기가 세운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나 수단을 3개 정도 선정해서 매핑, 그리거나 서술하는 개요와 그림이 보입니다. 화면의 왼편은 완성된 샘플을 나타내며 오른편은 40세 이전에 100억대 사업가로 성공해서 아프리카에 1000개 우물을 파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의 4개 전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통장을 만들고 정기적금을 넣으며 주가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고 안전자산을 구입하겠다는 세부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전략을 문서화한 것이 브레인맵입니다. 목표에 대한 자기 기술과 브레인맵을 만드는 실습을 하는 것이 다음 시간의 강의 주제입니다. 실습을 겸해서 초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준비사항은 A4 용지 한 장과 펜입니다. 초안은 이번 학기 중에 다듬어서 제출하는 기말 과제가 됩니다. 여기에 주는 점수는 평소 태도와 관련해서 합쳐서 총 4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학습한 리더십 일반 이론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를 문제화해서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읽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 초반에 복습을 겸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답은 이 PPT 내용 중에 다 있으므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 문제는 중간고사 대비 문제은행을 활용할 예정이니 관심을 두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을 보면은 리더십은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이므로 리더의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가 함수가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행동 성향과 조직의 상황이라는 다양한 요소의 함수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은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를 맞는 것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정답이 아마 2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아마 1번과 4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적 리더십 유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네 번째 질문 금지. 이것은 권위형 리더십 유형이죠. 다음 민주적 리더십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은 단점을 얘기한 것이죠. 의견 수렴에 자칫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단점입니다. 장점이 아니죠. 다음 중 파트너십 리더십 유형과 관련해 깊은 것을 모아놓은 것은 무엇인가? 이건 평등, 집단의 비전,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유형을 말하는 것이죠. 2번. 다음 중 서번트형 리더십 유형과 관계가 먼 것은 여기서 3번을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카리스마는 변형적 리더십의 유형이죠.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서번트형 리더십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5번의 거부권은 민주형 리더십에서 나오는 특징이죠. 8번입니다. 코칭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5번에 보면 코칭 과정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코칭은 반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가로넣기인데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뿐더러 존경받는 리더를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권한위임, 즉 인파워먼트라고 하죠. 10번 문제. 인파워먼트 장점이 아닌 것은 3번에 보면 주어진 일을 해내는 책임감과 역량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책임과 역량이 증대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2주제 학습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더십과 관련된 중요 개념으로 동기부여, 코치, 권한임 세 가지를 학습했습니다. 동기부여는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코칭은 구성원 개개인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의욕을 구축시키고 실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임은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그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서 효율성이 높은 조직이 되도록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하는 일련의 행위임을 학습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 2주차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하고 자기기술서 및 브레인맵 작성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4용지 한 장과 필기구를 준비하시면 수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